안녕하십니까. 풋볼파이어 시청자 여러분, 김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우승컵 소식이나 월드컵 본선 진출 같은 가슴 벅찬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저는 정말 믿기 힘든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때 세계 축구의 중심을 꿈꾸던 거대한 나라가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고도 FIFA 랭킹이 더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이를 대서특필하는 이야기, 바로 중국 축구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추락을 면했다는 사실이 마치 개선가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이 기이한 상황. 그들에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풋볼파이어에서 그 속내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FIFA 랭킹 4수에 안도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마주했던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그들의 원대한 꿈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시아 3차 예선 C조 총 6개 팀 중에서 5위. 이것이 바로 지금의 중국 축구가 받아든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시작부터 굴욕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 원정에서는 무려 0대7, 7골차 대패를 당하며 그들의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어서 만난 상대는 아시아의 전통 강호 호주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당연히 이변은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개막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예선 초반부터 사실상 조기 탈락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중국축구협회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송카이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아시아의 최고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도 삼류나 사류에 불과하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호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더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 인정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경기장 안에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자부심이 모두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은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중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드높은 목표 대신 FIFA 랭킹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겠다는 처절한 생존의 목표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승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추락에 대한 공포로 변질되어 버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상황에서 그들 앞에는 운명의 바레인과의 최종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 걸린 압박감의 정체는 월드컵 예선 탈락의 아쉬움을 씻어내는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그런 명예로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더 절박한 것이었죠. 바로 FIFA 랭킹 100위권 밖으로 추락하느냐 마느냐는 통계적 치욕이 걸린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중국이 100위권 밖에 있었던 건 무려 11년 전인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1년 만에 겪는 최악의 수모를 피하기 위한 그야말로 벼랑 끝 승부였던 겁니다. 국가대표팀의 자존심이 아닌 숫자로 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줬을까요? 관중을 열광시키는 화려한 공격 축구요? 아니면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끈끈한 조직력? 아닙니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 내용은 여전히 실망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90분 내내 답답하고 무기력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어떻게든 실점하지 않고 버텨보려는 듯한 모습만이 역력했습니다. 할할할 패배의 그림자가 짙어지던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아니 행운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경기 종료 직전 정말 천만다행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키커는 실수 없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0. 이것은 환희에 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춰서며 내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실력으로 쟁취한 영광이 아니라 운 좋게 피해간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하할할. 자, 그렇게 간신히 얻어낸 1대0 승리, 가슴을 쓸어내린 안도의 한숨. 보통의 이야기라면 그래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을 기약해야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기이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중국 언론의 반응입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한 팀이라면 책임 있는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팀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전술적으로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선수들의 정신력은 어떠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를 날카롭게 분석하고 때로는 질책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유력 매체인 신화스포츠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대서특필이라는 아주 거창한 표현까지 써가며 아주 특별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바레인 꺾고 6월 랭킹 94위 유지, 100위권 추락이라는 최악의 후폭tum은 피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24년 만에 월드컵 진출이라는 국민적 염원이 담긴 꿈이 산산조각난 이 대실패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고작 FIFA 랭킹 두 자릿수를 지켜냈다는 것에 마치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소식을 찾으려는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현실 왜곡이자 위험한 자기 기만입니다. 그들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수렁, 아시아 3류 4류라는 치욕의 구덩이로 더는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 안도하고 그것을 승리라고,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패배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바로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100위 밖으로는 안 나갔잖아 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독이자 현실 안주의 시작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한때 축구 굴기를 외치며 세계 축구의 패권을 호령하겠다던 그 거대한 야망을 가졌던 나라의 축구가 보여줄 올바른 모습입니까?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더 큰 실패를 하지 않음이 되어버린 순간 그 어떤 발전도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원원 이가 그렇다면 이 랭킹 94위 수성이라는 달콤한 자기 위안이 대체 왜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일까요? 첫째, 이것은 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는 안도감은 왜 최악의 상황까지 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둘째, 그리고 더 실질적인 문제는 이 94위라는 숫자가 그들의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94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기사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FIFA 랭킹 94위는 2027년에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 조추첨에서 3포트에 배정될 수밖에 없는 순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번 월드컵 예선처럼 또다시 아시아의 최강팀 2팀 이상과 한 조에 묶이는 죽음의 조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결국 랭킹을 지켰다고 안도했지만 그 결과는 또 다른 실패와 조기 탈락을 미리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기사가 제시하는 중국 축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하루빨리 아시아 2류 수준까지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아시아 2류란 아시안컵 2포트 기준인 아시아 12위권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국의 AFC 가맹국 순위는 14위죠.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2류가 되자는 이 목표 자체가 과거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며 아시아 축구를 호령했던 그들이 얼마나 까마득히 뒤처져 버렸는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94위를 지켰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마치 서서히 침몰하는 배 위에서 그래도 아직 가파는 물에 잠기지 않았어 라며 파티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말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을 애써 외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 놓인 하나의 거대한 대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더 높은 곳을 향한 진정한 스포츠 정신과 무의미한 숫자에 집착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성과주의라는 깊은 병폐 대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도 무거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스스로 성공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시아의 강팀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월드컵 무대에 서겠다는 그 뜨거웠던 야망을 스스로 포기하는 대가로 고작 랭킹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이 초라한 위안과 자기만족을 선택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축구에서 승리의 의미가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부여잡는 구명투구가 되었단 말입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월드컵 예선 탈락이라는 뼈아픈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가대표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반성해야 할 바로 이 시간에 FIFA 랭킹 사수라는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이 모습이야말로 현재 중국 축구의 정신과 야망이 어디까지 무너져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험하고도 명백한 적신호입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얻는 법을 잊고 더 큰 패배를 당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된 안도감을 얻는 법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축구의 진정한 가치와가 아름다움은 FIFA 랭킹 94위냐 혹은 104위냐 하는 그런 차가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에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발전하려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를 흠뻑 적시는 선수들의 땀방울과 그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팬들에게 진정한 자부심을 안겨주려는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지면을 할애해 대서특필해야 할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저의 관점입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FIFA 랭킹 94위를 지켰다는 것을 축하하는 이 현상이 정말 우려할 만한 신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긍정적인 소식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풋볼파이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가장 뜨거운 분석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김조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뜨거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